어, 네, 이제 퀴즈 먼저 주시면 제가 일부러 저한테 주신 제목은 다른 제주 시대전환을 위한 과제인데 너무 택도 없이 큰 제목을 주셔가지고 원래 여기 시리즈 제목들 크게 해놓은 것처럼 네, 어, 다른 제주 시대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거는 어,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청탁을 하시기는 제주에 이제 와서나 보면서 뭐 느낀 거나 뭐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그냥 하나도 자유롭게 하면 된다 그러셔가지고 어, 예, 오기는 왔어요. 근데 제목이 시대전환을 위한 과제인데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 교수한테 물어보면 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저 아니 이게 그냥 저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무슨 겸사가 아니고 사실 평소 지론이에요. 한국에서 왜 그 정치건 아니면 행정직이건 간에 너무나 이렇게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는 교수들이 이렇게 제가 하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장관 같은 거는 저는 대부분의 교수들을 대학에서 만나는 교수들은 보면은 아 저분들이 다 사회생활을 못해가지고 교수를 하나 보다 그런 분들이 많고 사실 이제 교수라는 거는 하면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그 상호작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는 좀 달라가지고 정말 사회성 떨어지시는 분들이 대학에 많으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장관 같은 거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저런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교수의 문제는 뭐냐면 떠들라 그러면 꼭 그렇게 시간을 넘겨 떠드는 게 교수들의 직업병이어가지고 그것만 오히려 이제 자제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그래도 빨리 어떻게 해서 이제 질의 근데 이제 또 질의 응답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는 비교적 강한 직종이다. 그래서 네, 끝나려고 합니다. 예, 저기 아마 예, 그 중에 이제 여러 번 뵌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대학교 서울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주대학교에 온 거는 2019년 9월에 왔습니다. 그 전에는 방송대에 근무를 했었고요. 저는 원래 이제 전공은 인류학이고 더 그 전에는 서양사를 공부하다가 약간 이력이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그 과학사 과학철학 협동과정이라는 데서 자연대에서 포닥을 하고 인문대에서 을 하고 말하자면 사회대 박사를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인류학도 아니고 사회학과로 갔는데 사회학과가 인문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학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시면 사실 인류학자는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력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처음에 논문을 썼던 거는 저출산 관련된 거 인구gram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실험을 하면서도 이제 정책 관련된 사람들을 좀 만나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나는 정말 이거는 정책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는 부르면 안 가요. 이제 국회 같은 데서 하면은 저기 원하시는 얘기 못 한다고 그러고서 아예 이제는 자르고 안 가는데 그거를 또님이 굉장히 찍어먹고 알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만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인 뭐 정책과 관련된 얘기나 이렇게 약간의 감각이 일반적인 인류학자보다는 조금 나은 편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학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강점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현실에 복잡한 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치 않은 면, 긴 면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듣고 보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갖다 이렇게 의논하고 그러기에는 나쁜 상대가 아닌데 이렇게 어떤 정책 제언 이런 거는 예,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모없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 당장 써먹을 데가 없는 말을 하는 경향이니까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위치는 보면은 뭐 예,
그 심지어는 대학교에서 면접을 할 때도 총장님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무나 육지 사람인 게 분명하니까 보통은 육지 사람이 이제 그 제주도에 지원을 하면은 뭐 연고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저런 걸 물어본다는데 저한테 묻지도 않고 뭐 예, 그럴 만큼 사실 뭐 이제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서울 살다 뭐 외국 살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제주도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주에는 근데 많이 오긴 했어요. 제가 처음 제주에 온 거는 70년대 초반에 왔는데요. 예, 70년 초반에 70년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 초반은 아니구나. 80년대 70년대 후반 정도. 제 동생이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이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정말 사람들 제주 안 갈 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방송대에 있으면서는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출석 수업을 하는데 방 제가 그 이제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저희 학생들이 그 수업에서 출석 수업 강사하고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석 수업 들어오신 분이 4.3이 폭도들이 일으켰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제주 저기 방송대 문화교양학과라는 곳이 좀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근데 이제 또 의식 있는 분들이 좀 많은 학과긴 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는 학과를 이제 이렇게는 수업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해촉을 하고 강사를 해촉을 하고 근데 교수가 오면은 여기가 남는데 육지에서 올 때 그 강사는 여기가 안 주고 현지에서 강사를 구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제주대학교 교수를 갖다 강사에서 자르고 갔더니 제주도 바닥에서 강사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본부에서 와가지고 몸으로 때웠어요. 저희가 그걸 다 강의를 메우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때 이제 제 또래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지역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특히 뭐제 방송대에서 방송을 찍고 나면은 기기들이 어딘가 이렇게 로케를 가고 싶어 하는데 국내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제주니까 그때 이제 여기 제주도에 협조받아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현지 전문가 인터뷰도 없고 뭐 해가지고 방송 찍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그 SSK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SSK를 같이 하다가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연구년을 갖다가 이제 1년 제주에 와 있었던 정도는 아니고 그냥 여기 그 제주도 기숙사를 얻어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제 집에 사실 연달아 좀 우환이 그래서 마음껏 있지는 못했는데 그때 제가 생태관광을 열심히 다녀가지고 제가 JTBC 텔레비에도 나갔고요. 관광객으로. 예, 관광객을 그래가지고 기자가 저러더라 생태관광 이런 거 처음 해본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선글라스 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이게 위장 관광객이 느끼가지고 근데 교육하고 KBS하고도 인터뷰하고 뭐 그래서 생태관광 그때 그 했던 거를 갖다가 좀 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사실 고재량 선생님을 그때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백동산이라는 섬에 인터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제주와의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제주대학교는 사실 제가 오고 싶어서 기회를 좀 보다가 자리가 난다 그래가지고는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실 역마살이 들었는지 제주만 온 건 아니고요. 해남, 완도, 독일도 뭐 해가지고 이 남해안의 섬들 이쪽을 갖다가 이제 조금 그냥 이렇게 답사도 하고 보고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돈을 좀 어디서 구하면은 태평양의 섬들을 갖다가 좀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주를 이제 태평양의 섬으로서의 제주로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 이런 식의 연구를 기획하는 중이고요. 그게 이제 대충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거는 이제 뭐 사설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제주 얘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드린 건데
남해안에 그래서 성들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제주만 왔을 때는 아 이제 제주 자체가 이제 제주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제 할 때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남해안의 섬들을 갖다가 뭐 여기저기를 갖다가 좀 다니니까 좀 제주가 달리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요. 섬은 섬인데 진짜 큰 섬이다 제주는. 그러니까 그 남해안에 그러니까 왜 제주에서도 뭐 사상 얘기를 하지만 남해안에 가봤더니 남해안 섬에서도 뭐 보도연맹으로 축구 그런 거는 군대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경찰이 때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보이는 대로 쏘면은 갈 데가 없어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배 타고 한 사람이 총 들고 들어왔는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갈 데도 없고 총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쏘면은 그냥 죽은 얘기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섬이라는 거에서 규모가 참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제주가 사실은 계속 섬이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섬이라는 의식이 있는 되게 약하다는 생각도 들은 게 일단은 그러니까 육지 사람 입장에서도 그 서울에서요 인천대학교에 강의를 가거나 뭐 행사가 있으면 가거나 인천대학교가 교통 되게 불편하거든요.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2시간 아래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뭐 저희 한양대학교에 이제 인류학과 있으니까 안산에 그 에리카 캠퍼스 같은 데를 가면은요 거기도 2시간이에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제주 오는 게 훨씬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주 안에서도 이제 그렇고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이게 육지랑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섬이라고 하지만 또 그러니까 제주만 봤을 때는 우리 섬이라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작은 섬에 사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거는 제주는 섬이라는 의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약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봤더니 제주가 사실 제주라는 섬 하나를 자꾸 얘기하지만 굉장히 여러 섬들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완도, 고길도 이런 데 가면 제주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날 좋은 날은 잘 보이고요. 완도 입구에 보면 달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달도라는 섬은 달도가 닿는다는 뜻에서 아마 달도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그 완도대교가 내리면서 그 연립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 가기는 좀 어렵고 근데 거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거기는 다 담장이 제주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제 해남 완도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배가 오면 긴 배가 가면 이제 흔들리니까 배가 이제 제주에서 노를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 내려놓고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가니까 거기에 이제 뭐 제주볼이 많고 사실 이제 제주하고 해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는 해남촌도 있고 왜 여기 해남에 거의 광산에서 광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송악산이라고 이렇게 터널 뚫고 그러는 거를 뚫고 제주에서 돌아가다가 몰살하고 그래가지고 역시 그 해남하고 제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 해남도 그 남해안의 섬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일본 가서 공부하고 그런 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소환도 보니까 소환학교가 졸업생이 뭐 20몇 명인데 그 20몇 명 중에 뭐 20명이 유학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고도연맹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소환학교가 이제 사립학교로서 이제 한글 가르치고 뭐 그랬던 섬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소환들 가면은 왜 제주 행사들 많이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주라는 게 엄청나게 이렇게 일본 쪽으로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그또 남해안의 섬들은 중국 쪽으로 뭐 해서 이렇게 쫙 연결된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은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연결되는 곳이지 정말 실제로 고립된 곳이 아니다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제주 얘기 많은 그러니까 제주에 있으면 사실 저희 유학생 계시지만 해외 경험 있는 사람들이 서울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게 일단은 젊은 분들이 답답하다 그러면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는 뭐냐면 굉장히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 해외 연구 있는 사람들 많고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면에는 굉장히 선진물이 빨리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뭐 소록도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소록도는 이제 특히나 애초에 섬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좀 가두기 위한 섬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가보면은 사실 거기가 육지보다 훨씬 세련된 게 이거는 그냥 완전 웃기는 얘기인데요. 전국에서 눈썹 문신이라는 것이 지금 전국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눈썹 문신을 알지만 눈썹 문신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면 소록도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그러니까 한센병 아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온갖 그 야매 성형 기술 그게 문제 거기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온갖 가지 그 첨단 재활 치료가 소록도로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무릎 그 연골 그 가른 수술 그런 것도 소록도에서 제일 먼저 했고요. 첨단 각종 약 같은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성이라는 것은 가장 첨단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거꾸로 보면은 그게 왜 미국에서 지금 국제 자유도시라는 거가 한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식민성이라든가 이제 피지배를 받는 거에 그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글로벌한 네트워크 속에 이제 섬이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느꼈고 근데 이제 제주라는 곳은 사실 이 세계적으로 봐서 이제 작은 섬 연구하는 이렇게 학회 같은 데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주를 갖다 디밀기는 희대한 크기예요. 작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제주가 작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진가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동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 자체로 공동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큰 섬이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뭐 그 안에서 뭐 분열의 역사가 있다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제주 안에 공동체성은 많이 있고 공동체가 많이 있긴 하지만 제주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그러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3.1 운동 때도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으로 동편으로 나눠서 하실 만큼 이게 행진을 하실 만큼 사실 큰 섬이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최근에 개발 변화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실 제주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제주라는 보다 제주 아니라 어디에도 공동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공동체인 곳은 없다. 그런 공동체는 없다. 근데 특히나 이제 제주를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일단 섬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디서든지 저절로 존재하지는 않고 공동체를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어떤 뭐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적인 기반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로 무엇보다도 이제 일상을 이어주는 많은 실천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공동체 비슷한 것이 이미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공동체가 되게끔 해주는 그런 많은 실천 속에서 공동체가 공동체로 되는 것이지 공동체가 이렇게 그대로 여기 이미 공동체가 있다라는 순간 공동체는 망가지고 죽은 공동체가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섬이라는 것은 그 종종 사실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의 배경이 됐는데요. 예, 그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사실 그 섬을 하나의 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보물섬도 있고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섬도 있고 지금도 뭐 이렇게 무슨 섬 여행 같은 거 텔레비전에 하잖아요. 뭐 만제도니 뭐 이런 거 섬도 나오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섬이라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섬을 갖다 하나의 단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왜 약간 이상향이라든가 공동체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굉장히 뭐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섬 자체를 갖다 이제 유토피아로 보는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런 유토피아성의 바탕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유토피아라는 게 보면은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지 왜 안 하나 싶은데 왜냐하면 그 유토피아라고 꿈꾸는 건 뭐냐면 다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되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게 유토피아의 내용이지
유토피아라는 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왜 보편적인 그 유토피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그 섬에서 기대하는 공동체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상이 나오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섬이라는 거가 가진 고립, 제약과 무관하지가 않다. 섬이라는 게 이렇게 섬 자체로 말하자면 다른 외부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는 좀 다른 실험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섬이 비교적 이 유토피아에 가까운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땅도 제약이 되어 있고 물도 제약이 되어 있고 왜 어쨌든 뭐 이제 뭐 태풍에도 뭐 노출이 되어 있다든가 어쨌든 이 협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공동체 성에 비슷한 모습을 띌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공동체냐고 들여다보면 항상 얘기는 생각보다 복잡한 거죠. 근데 실제로 사실 생존에 불리하다 그래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가 어려우냐 그러면은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살기 위해서 협동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오히려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뭐 섬에 사는 인간이나 태초의 인간이 조금 더 선하고 평등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삶의 조건에 적응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섬이 고립돼 있지 않다는 문제. 그러니까 섬이라는 게 특히 현대의 섬이라는 건 물건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면 되고요. 실은 나갈 수도 있고요. 정말 자본이라는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게 진짜 고립이 되어 있으면 이게 뭐 유토피아 쪽으로 갈 수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유토피아를 현실의 섬에서 구현한다는 거는 오히려 거꾸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섬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섬한테 개방성을 주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섬은 고립되어 있다, 납되어 있다, 어쩌고 그러는 얘기들이 다 개소리라는 얘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성과 유토피아를 제약하는 조건이기도 한데요. 특히 제주같이 큰 섬에서는 좀 더 그래 보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주는 그 자체로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꼭 제주만 그런 건 아니라고 제가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까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동체라는 게 자꾸 뭐 마을이 공동체다, 뭐가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렇게 이 제주 연구하면서요. 뭐 커먼스 연구하고 그런 분들만 만나고 그 근처에서 발표하고 다니면 이렇게 정신을 놓고 있다가 약간 난이해져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기를 나가면 이제 진짜 학회라고 그러는 데를 나와가지고 공동체라는 말을 하면은요. 뭐 공동체라는 것이 여성과 소수자와 청년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하면서 뭐 말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영증을 내는 게 사실은 사회의 지배적인 조류라는 거를 갖다가 오히려 이제 이 주변에서 그냥 살다 보면 정신없을 수 잊어버리는데 실제로 뭐 여성 회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공동체라는 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동체라는 게 이미 거기에 당연히 있다. 지금 있는 이것이 공동체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너무 쉽게 해온 거의 역사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공동체라는 거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우리가 공동체적인 운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지 실은 공동체라는 건 좋은 것이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어렵게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사실 뭐 이제 제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주 역시 많은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숲, 뭐 마을 목장, 뭐 해녀문화 말고도 뭐 지금 아래층에 보니까 스물음 뭐그 유가 있었는데 이제 스물음이라든가 그 공동체성을 갖다 보여주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유산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게 현실의 삶에서 살아있느냐. 그 다음에 그냥 말하자면 육아할 때 이게 한국의 사실 교육도요. 어린애들 육아하실 때는 전인교육 되게 따지시다가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입시 신경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공동체적인 것이 좋아서 공동체적인 것을 찾는 거는 그건 공동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삶의 전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이게 공동체성인 거지. 사실은 왜그 내가 그냥 왜 도시 사람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인간형으로 잘 살다가 어느 필요한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왜 내가 아플 때, 왜 내가 늙을 때, 내가 애 봐야 될 때 이럴 때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왜 공동체적인 어떤 거를 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실제로는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사회를 더 오래 굴러가게 만드는 땜빵을 해주고 있는 거지 실제로 사회를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히려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갈아놓는 인력이라는 것이 아깝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가 되려면은 실제는 계속해서 새로운 실천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끝없이 재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개입의 지점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은 섬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성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주는 그렇지 않다. 자꾸 이제 도민 얘기를 하는데 도민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왜 김명지 씨 사회학과에서 지금 논문 쓴다 그랬는데 뭐 신개발주의 가지고 논문 쓴다 그러더라고요. JDC하고. 그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은 도민들 자체가 가지게 된 개발에 대한 욕망과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건가. 사실 이게 도민을 단일한 집단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미 공동체로 존재를 하는데 외부의 바깥 세력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 이제 변화한 그 개발의 현실을 갖다 다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그 저기 김명지 씨 논문도 아마 그런 걸 쓴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거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커머닝과 커먼스다. 커먼스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먼스라는 거는 그리고 뭐냐 하면 커머닝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이제 커먼스인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특히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냥 공동체로만 안 되고 끊임없이 커머닝을 해나가야 되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조금 어려운 점이니까 일해 나갈 때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일이 될 거라는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좋은 거 아닌가? 대충 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충 해서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지만 대충 못하고 잘해야 된다는 거는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냥 이제 이게 정말 작은 섬 같으면 도민 그렇게 얘기해도 별 위화감이 없는데 제주 그러면 사실 도민 그러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는 사람도 애매하고 듣는 사람도 애매한 크기 70만이니까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작은 작은 섬에서 그러면은 정치, 뭐 도정이라는 게 없는 작은 섬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섬 안에 아무것도 없는 행정단위도 없고 파견되어 있고 배 타고 옆에 섬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제주는 그 안에 보면은 준 국가로서의 성격. 그러니까 독립하자는 얘기도 이제 나올 만큼 준 국가로서의 성격, 그런 이제 공공의 성격도 있고, 이제 정말 그러니까 제주 안에서 사실 그 시장 경제라는 것도 이제 그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저기 시장으로 이제 따옴표를 치는 이유는요, 시장은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을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독점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외 독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정치하고 이렇게 유착해가지고 막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왜뭐 도태하고 뭐 야바이하고 그런 거는 시장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정말 건전한 시장의 힘이라는 거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운홀 친 의미에서의 시장, 그다음에 사실 국가, 그다음에 이제 기존 공동체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최근에 공동체라는 거를 얘기할 때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만의 공동체가 아니다. 특히 생태위기 시대에는 이게 왜 그러니까 뭐 지금 인간이 자원으로만 생각해왔던 자연들이나 아니면 그 비인간 존재들이나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제 개도 공동체 이론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의미로 이제 그 공동체도 다르게 생각하고 인간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이제 내부적인 어떤 좀 수평한 관계가 가능하고 자율적인 어떤 그 자치성에 이제 담보되는 그런 이제 정말 청년 소수자 여성을 갖다가 배제하지 않고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걸 넘어서서 사실은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그 새로운 질문, 특히 생태위기 시대의 그런 새로운 질문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커먼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커먼스 논의에는 문제가 없냐 그러면요. 커먼스 논의도 약간 갱신될 필요가 있다.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왜그 비인간 존재들을 포함해가지고 새롭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드렸는데 커먼스도 그런 걸 강조해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커먼스 논의에는 두 차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일단 왜 공동의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생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함께 잘 살 것인가 차원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정책이나 이제 제도의 차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제 동시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실 커먼즈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공동의 자원을 자원으로 보지 않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니까 만약 시간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인간은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고 가능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잠깐 살다가 가는 존재로서 인간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공동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지. 이게 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파괴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합리성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거는 커먼스론이 일부가 될 수는 있어도 전체가 돼서는 곤란하다. 사실은 왜 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의 일부이고 그다음에 그 인간이 그 머물다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도 하지만 또 그 왜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기도 하다. 이런 다른 종류의 감각이 사실 커먼스 논리 안에 원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 차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차원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런 종류의 생각이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제도가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은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별도의 영역은 있다. 일단 어느 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하느냐라고 그럴 때 좀 달라지겠죠.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교육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교육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왜 뭐 기회 평등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이라는 시장이 사교육 시장에 지나치게 잠식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정말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교육에서 중요하지만 뭘 가르치고 뭘 배우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하고 이걸 유비를 해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주대학 정도면은 그야말로 이런 경우에는 도민자녀는 무상으로 학교 다녀도 큰 돈 안 준다고 들었거든요. 무상하시라 무상교육 하시고 그러니까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 바꾸시라. 지금 왜 그 제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교육 내용에서 끝없이 교육부하고 똑같은 지표 가지고 효율성 뭐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지도 않은 취업, 그러니까 그 트랙을 따라가면은 학생들이 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끝없이 이제 왜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좀 하지 않고 어떤 거를 가르치고 어떤 거를 만들 것이냐라는 거. 그 내용 자체도 훨씬 더 중요한 정책의 의제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근데 이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돈 문제로 간다. 근데 사실 돈 문제 이상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커먼즈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커먼즈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다른 비전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저의 그 욕심은 돌봄론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전환의 원리로서 성장이 아닌 돌봄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제주에서 다른데 일반 강의를 한 번 주로 이제 돌봄 강의를 했는데요. 네. 긴 얘기를 해서 이제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은 이제 어떤 돌봄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즘 이게 여기 보시면 돌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케어 매니페스토라는 책이 있었는데 돌봄 선언이라고 최근에 이제 번역이 돼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돌봄 선언이라는 책이 말하자면 팜플렛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라는 게 사회적인 의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갖다 되게 쌈박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아무리 자세하고 쌈박하게 정리를 해놨어도 팜플렛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기는 합니다. 근데 팜플렛답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돌봄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돌봄은 대다수의 사람들과 지구상에 살아있는 여러 생명체들이 지구 자체와 함께 살아남아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물질적이고 감정적인 조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 간의 차원에서부터 행성의 차원에까지 여러 스케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돌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작은 돌봄 하나하나도 그러니까 어떤 뭐 이렇게 아이를 돌본다든가 아이 밥을 먹인다든가 이런 하나의 돌봄 차원도 먹거리 같은 거 어떻게 생산되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 대한 이해와 지지 없이 그거를 갖다가 지지해줄 수 있는 현실 정치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 돌봄 마니페스토, 그러니까 돌봄 선언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게 그래봐야 팜플릿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요. 돌봄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포괄적으로 이제 재정리를 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왜 노인들을 돌보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시절에는 교육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려운 건 뭐냐면 물리적인 마음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잘하려고 그래도 이 순간에 잘하는 게 뭔지 저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잘하는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사실 정치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뭐랄까 답이 뻔히 있는데 나쁜 놈들이라서 안 하는 것들도 많죠. 근데 사실 그걸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지는 해봐야 아는 것도 있고 해가면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수한테 묻지 마시라는 게 교수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실의 정치나 정책이라는 거는 선명해야 되고 뒤에 쏙 박혀야 되고 사람들을 갖다 마음을 땡겨야 되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복잡한 측면 이 갈등의 영역을 갖다가 외면하시면 안 된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 속에서 품고 가시면서 그거에 바탕을 해서 선명한 보호가 나와야지 이게 왜 그러니까 정치가 그러니까 겉으로 들어갈 때 선명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곤혹스러움을 갖다가 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돌봄이라는 거, 교육이라는 거, 그다음에 예, 정치라는 거 자체가 다 뭐냐면은 그 개개인에 대한 관심, 구체적인 살아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도 이상의 것이고 서방적인 윤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윤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 전환에 대한 의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감염병 범유행 팬데믹의 시기에 돌봄은 점점 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고 생존을 위한 사회운동 앞으로 살아남는 게 진짜 문제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여름도 심상치는 않은데요. 이런 사회운동의 핵심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돌봄이라는 게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돌봄들이 중요하게 될 건데, 그러면 사실 제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뭐냐면은 특히 이제 개발반대도 열심히 하시고 돌봄 얘기도 돌봄하시는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생태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마을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기후 위기 시대 사회 전환을 위한 논의로 조금 더 힘있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류세 센터라는 하고도 뭐 일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대전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인류세 굉장히 중요한 현장 중에 하나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주 보면은 뭐 해수면 상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농작물 변화해야 되고 이제 이 돌봄의 문제 해가지고는 그다음에 정말 섬이기 때문에 이제 생태계 변환이 여러 가지가 훨씬 그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이나 이제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거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기후 위기 시대의 사회 전환을 위한 논의로 모여간다고 한다면은 제도나 형식을 넘어서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삶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한 그냥 어서 오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열리는 시각 장애인이시면 휴대하고 계신 이어폰 포즈에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질문해야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양하게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물은 여기 있고요. 아니요 안 쉬셔도 되는데 메모할 때 자연스럽게 뭐 질문하시죠. 90시간 안 쓰고 바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식하실 분 주식하시고 예. 자유롭게 질문. 그냥 하시면 돼요. 저기 네. 제가 이제 토머스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네. 그리고 분들이 와서 학교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고 실제로 이제 지역민들이 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느꼈는지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뭐 관심이 없어서 아니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사회 운동이나 이런 데 하는 커먼스라는 용어 자체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엄청 커먼스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게 대부분은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딱 들을 때는 이게 마을 공동 목장 뭐 그런 거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런가 아니면 저기 총계에서 뭔가 하려고 그런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저기 한 2년 정도부터 커머스라는 제가 한번 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인 게 뭔가 올 건가 이런 생각 나는데 학교에 사람들이 우리 반대 얘기해요. 이런 게 참 저는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저는 좀 이거 저도 다니니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는 일단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숙제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그냥 그 청년들의 용어가 있듯이 학교는 또 학교에 그런 거가 좀 있고 약간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말씀만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건 몇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이 섞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요, 뭐 커먼스 논의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커먼스라는 것 자체는 역사가 굉장히 길고, 이제 뭐 번역돼서 책이 나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꽤 긴데요. 커먼스 논의가 이 지금 그래도 상당히 커진 거는 이 무슨 왜 여러 군데서 커먼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이루어진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뭐 경의선 공일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대다리에서도 하고 뭐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래서 뭐 홍성 같은 데서 공동체 운동 같은 거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이제 다시 이거를 갖다 커먼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커먼스라는 거는 사회 운동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사실 한국만 그런 거는 아니고 서구에서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 커먼스라는 거를 사람들이 조금 더 절박하게 이 커먼스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본주의가 수백 년을 했지만 보통은 그 상품화할 수 없는 거에 대한 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제규범상으로 왜 노동력이라는 것도 일반 노동, 그러니까 상품화는 다르다 그런 규약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노예노동 같은 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규약이 있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의료, 뭐 교육, 뭐 복지 이런 게 말하자면은 그래도 그거를 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던 게 그래도 꽤 오래 지켜져 왔던 셈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신자유주의가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런 거가 더 큰 돈벌이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아픈 사람을 놓고 이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돈을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돈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의 큰 병원들은 다 암병동이 최고 중심 자리에 있거든요. 그냥 암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인생에 쓰는 의료비보다 마지막 6개월에 쓰는 게 더 많고 그 6개월보다 뭐 마지막 한 달이 많고 한 달보다 뭐 죽기 전 며칠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돈을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질병이 이제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암 환자가 절박하니까 이제 암 환자를 통해서 뭐 이제 양의뿐만이 아니라 한의도 암 환자 본다 그러고 돌팔이도 본다 그러고 뭐 온갖 사람이 다 절박한 사람들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 신자유주의 시대는 결국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뭐 물이라든지 진짜 왜 식량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게 상품화가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공동체들을 갖다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마을 목장 이런 거는 지금 그대로 공동체로 쓰지 그 마을 목장이 그대로 기능하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왜 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뭐 이것저것 얘기가 있어도 그 가시리 같은 경우도 결국 마을 목장을 같이 활용해서 거기에서 풍력 발전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마을 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제 마을 목장 자체가 예전식 마을 목장으로 그대로 기능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식의 그런 그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공동자원이 그대로 기능을 하시는 못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이제 새로운 공동체적인 활동을 하려면 물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왜 도시에서는 주로 뭐를 활용하게 되냐면은 공공시설 같은 거 내놔라, 건물 내놔라,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일부 점거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고요. 운동에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주에서는 보면 뭐냐면 마을이 육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남아 있고 또 이제 마을 재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제주에서 조금 더 활발한 논의가 이제 SSG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처음부터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 SSK하고 6년, 그러니까 10년 중에 6년쯤을 같이 처음에 1년은 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고 육지에 있으면서는 진짜 공동연구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구년 오면서 그래도 조금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갖다가 같이 그래도 한 셈인데요. 네, 보면은 진짜 자축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사실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보면은 오히려 육지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네, 서울시에서 돈 받고 어쨌든 커먼스를 갖다가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이 더 있는데 그러면서 커먼스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대 커먼스가 훨씬 더 이제 도시 중심적으로 재해석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주는 사실 이제 제주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전히 자충우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커먼스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답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잘 죽을 수 있는가 잘 태어나서 잘 죽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얘기지만 그냥 그 경제적인 것들이 그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너무 크게 제약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삶을 경제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무슨 다른 책 작업을 하면서 어떤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정말 2시간 내내 비관적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안 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계속 그 말씀 하실 때마다 웃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희망하게 이제 얘기를 하셔. 희망도 있으시냐 그랬더니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은 고령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50대, 60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가 이제 됐고 늙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까지 왔다. 지자체도 그렇고 다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 얘기를 갖다가 돌려보면은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희망 아닌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죽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가려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왜 자꾸 요즘 필수 의료 그런 것도 자꾸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필수 의료 얘기하시면서 막 성형도 필수다 그러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이 자꾸 필수라고 그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잘 태어나서 잘 죽을 건가만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해보면은 훨씬 약간 선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요새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점수들이 점수하는 동호인들이 이제 마을 그 바다에서 이제 이거 어획 행위를 하는데 이게 저도 진짜 이걸 누구 손을 들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마을에 왜 누구 손을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답이 없죠. 아예 모르겠어요. 이런 거 어떻게 될지 진짜. 저 모르죠. 아니요 그거는 아마 상황이 이게 복잡한 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커먼스다. 그렇죠 사실은요. 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하는 커먼즈라는 것들은 제주도에서 네. 보충계와 마을 공동체의 이익이 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 커먼스라는 단어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다고 생각하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커먼드를 둘러싼 싸움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그 마을에서는 당연히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커먼스라고 생각을 하셔요. 근데 그 커먼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커먼스도 아니다.
그런 거고. 근데 그 바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바다가 커먼스다,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되게 그러니까 묘한 말이죠. 우리하고 모두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하고 모두하고 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정말 우리끼리 모두면은 별 좋은 말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고, 모두의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열렸다는 얘기인데, 커먼스는 우리 모두의 것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를 아까 말씀드린 열린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우리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마을 누가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엄청 인류학자는 자기가 필드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히 마이크로 나가는 데다가 막 얘기하고 그러는 건 인류학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촌계 문제는 아마 어촌계 많아도 다를 거,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근데 새로운 해법은 찾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찾아야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다 이 바다가 왜 우리 모두 거지, 저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쪽에서는 웃길 거라고 그러는데, 그 둘 다 아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사실 그 뭐 해외 사례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싼 저거를 팔아요. 그걸 어촌계한테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럼 정말로 집행 가능하냐는 잘 모르겠는데, 왜 하루 동안 정해진 분량만 잡을 수 있는 그 허가권을 팔더라고요. 대부분 선진국들 대부분 다. 예. 그러니까 일일 허가권을 갖다가 팔고, 그 허가권을 사야지, 그 허가권 안 사고 뭐 잡다가 걸리면은 가져가지 못하고. 예, 그러면 아주 돈을 갖다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비싸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이 빠질 만큼 그러니까 돈을 크게 벌금을 물릴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으로 모으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꼭 마을 어촌계한테 주는 건 아니고, 아마 이제 약간의 그거보다는, 왜냐면 사실 마을 아마 어촌계마다 다르실 텐데 어촌계가 다 민주적이지 않으시잖아요. 어촌계에 대해서 왜 입회권 같은 데서 왜 여성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마을 다른 단위에 대해서도 왜 여성은 빼느냐, 뭐 언제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단위가 좀 민주적이고 공공적이지 않은데 이 단위에다가 뭐 그런 권리를 다 줘야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은 여러 작업이 한꺼번에 돼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을이나 어촌계 자체가 공공성과 투명성과 어카운터빌리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책무성 같은 거를 갖다가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그건 제가 잘 아는 영역은 아니지만, 요즘식 트렌드로 얘기를 하면은 바다를 갖다가 가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자원으로만 보는 시각은 스쿠버하고 그 마을하고 다 좀 바꾸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하냐. 근데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다 수온 변화하고 발화하고 뭐하고 오염되고 이래가지고 수확량 줄고 그러는데 막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산소통 내고 와가지고 피가 오르니까 진짜 폭발 이거 직전이 되고 갈등이 첨예화되는 건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전환을 위한 논의가 더 크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거가 지금 그러면은 마을에다가 그거 권리 드리면은 이거 지속 가능한 어업입니까? 라고 묻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염되고 그러는 거 그거 마을이 혼자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라는 거를 갖다가 훨씬 더 넓게 정의하고 새로 정의하고 그러면서 문제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 그래서 양쪽에 손을 들다기보다는 아예 프레임을 갖다가 바꿔야 되는 거. 그게 정치가 하실 일 아닐까? 뭐. 마음에 듭니다. 결국엔 마음에 들려고 강의하는 건 아니야. 이번에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원래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아무 데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었는데, 그
친구가 20대 친구인데 어느 한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더니 거기에서 국제에서 혹시 그분들이 왜 바다에서 수영을 하냐 방해가 된다 해서 이렇게 나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여기는 내가 잘하고 내가 나고 잘하던 땅이었고 원래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개발이 되면서 어쨌든 그런 맥락으로 뭔가 사유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렇지 못하는 게 속상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청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라고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대목을 가지고 가거나 저는 기회를 나가서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50대 그쯤에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제주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입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뭔가 저희가 이게 다시 퍼포먼스랑 이렇게 맥락을 다시 할 때 이렇게 되게 급박 되게 특별하게 이러한 이런 사회 안에서 뭔가 제주를 지킨다는 말도 조금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커먼즈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커먼스라는 거는 말하자면 커먼스라는 문제 틀을 가지고 커먼스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커먼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커먼스라는 단어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아는 게 그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닌 분들이 커먼스를 가지고 굳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 말하자면 각자 자기 식으로 자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커먼스를 얘기하는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만나면은 각자 서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에는 저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이지 커먼스라는 거는 제주 청년에게 주어진 숙제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싶으시고 어떤 문제를 고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의제를 갖다가 정하는 게 사실 청년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정말 세상에 저는 아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건 학문적인 비적이건 정치적인 구호건 간에 상당 부분은 우연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배운 게 그거라서 그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렇게 엮여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지. 세상에 그 일만 중요하고 그 개념만 중요하고 그거 어떤 것만 신기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훨씬 이제 사실 그래서 근데 물론 어떤 얘기는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넓게 담아낼 수 있는 틀이 돼주고 어떤 얘기는 조금 더 협소하고 그러는 거는 있는 거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토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돌봄도 그렇고요. 요즘 저는 돌봄 얘기하기가 되게 싫어요. 근데 요즘 돌봄이 특수해서 돌봄 가지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봄이 짜지 약간 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념이요 이렇게 일반화가 되면은요 상용화가 돼요. 그러니까 돌봄도 그렇고 커먼스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많이 커지면은 희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화되고 중요한 차원은 좀 떨어져 나가고 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봄론에서 사실 오늘은 얘기 안 했지만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돌봄이 뭐 좋은 건 줄 아는 거? 아름다운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돌봄은 그런 거는 아니다. 돌봄이라는 거는 오히려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두운 면이 많이 있고 힘들고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은 나쁜 거 돌봄은 좋은 거 막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더 오히려 꼬이고 돌봄론이 오래 해왔다든가 돌봄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얘기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커먼스도 약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먼스라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평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럴 때 커먼스를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묻고 싶어지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데 아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진짜 꼰대 같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할지 말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보캐블러리가 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다음 세대 간에 이렇게 한 자리에 많이 모이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모이게 될수록 오히려 하나의 용어를 고집하기보다는 용어의 차이를 넘어서 저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듣는 것, 알아듣고 보는 그런 종류의 조금 다른 능력들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커머닝으로서의 커머니적인 교육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좀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일단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실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양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 더 평면화되잖아요. 왜냐하면 SNS라는 거는 이게 텍스트 중심의 세계로 오히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뭐 책 안 읽는다 그러지만 글자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읽어요. 거의 다 핸드폰 위에서 읽어서 그렇지. 글도 많이 써요. 트위터에도 쓰고, 캡에도 쓰고, 뭐 여기저기 물론 인스타에는 글씨 안 쓰지만 그래서 옛날에 시스템 거보다 학생들이 글도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텍스트로 이제 소통하는 다른 종류의 텍스트지만 텍스트로 소통하는 방식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서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는 능력은 이게 약간 이게 지금 개발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학생들만 없는 건 아니고 어른들이 없으니까 애들은 더 없는 상황이 들어있다.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인문학 교육이라는 거는 무슨 어떤 특별한 책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뭐를 하든가 명사 특강을 듣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말귀를 알아듣고 글이라는 건 행간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좀 정책적으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귀 다 알아듣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모자란 말. 아니 질문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끝낼 게 아니고 끝도 안 됩니다. 끝날 시간입니다. 이분이 죄송하다고 하면 정말 죄송한 겁니다. 우은주 선생님께서 국가에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제주가치에 조직하고 돈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또 교육에 큰 관심 있으셔가지고 여러 번 뵙죠. 네.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네. 제대 교육 커리큘럼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예시를 달라고 예시요? 예. 나중에 따로 만나서 네, 따로 아니 근데 제가 커리큘럼을 바꿔야 된다는 건 이 커리큘럼에서 저 커리큘럼이라기보다는 커리큘럼에 일단은 지향하는 바 지금은 생각하시는 거 제가 방송대에 있을 때요 제가 아까 방송대 문화교양학과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라고 학생들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대학 졸업한 사람 보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뭐 대학 정도 나왔으면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대학에서 무슨 왜 어떤 기능을 배운 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정도 뭐 사립 판단이 돼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사실은 대학 교육에서 어떤 왜더 폭넓은 사고력이라든가 인문학적인 교양이라든가 뭐 어쨌든 배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배워서 좀 나아지는 뭐를 요구를 하는데 요즘 대학은 그거는 하나도 평가 안 되거든요. 취업을 얼마나 시켰느냐. 그 다음에 방송대도 되게 그때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생교육 중에 저희는 이제 평생교육으로서 인문학 교육을 했던 건데요. 뭘 얘기하면 평생교육하라고 그러면서 4050 재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다 4050 재취업 중요한데 나를 잘라라. 그러니까 날대로 그거를 하라는 거는 그냥 취업도 망하고 대학도 망하는 거다. 근데 공무원이니까 못 자르잖아요.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있는 기관, 다른 거 하던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취업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왜 인문학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서 더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제가 배운 도둑질이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뭘 배운 사람이든 간에 아무나 갖다가 잡아놓고 취업을 책임져라.
그다음에 뭐 대학생들은 뭐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이 문제고 그거를 일단 바꿔야 된다는 합의가 먼저 있으면 실제 커리큘럼은 사실은 분과별로, 그러니까 학과별로나 뭐 특성, 학문 특성별로 이제 얘기해보고 그래야 될 것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따로 만나서 드린다고 그렇게. 네. 그냥 자유롭게 또 아까 말기 못 알아들으신 분들 알아보시면 일단 농담입니다.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시간 딱 맞췄거든요. 아까 40분 하라 해서 40분 했고요. 그러면 뭐 그죠? 아니 네. 원래 총 몇 시간이라고? 그냥 뭐 30분 3, 40분, 2, 30분. 그래서 제가 맥시멈으로 더 해봤더니 70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75분 됐거든요. 나머지 신부사님이 너무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5분 있게 시작해가지고 70분 아니 채웠으니까 우리 75분. 우리 다른 한 1분 정도 다른 분들 2시간씩 했어요. 2시간씩. 자, 그러면 이거는 번외로 교수님의 제가 초반에 본인 설명하실 때 네. 뭐 과학 철학 그런 말씀 과학기술학 아니고 과학기술학이요. 과학기술학으로 포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학기술학이라는 거는 과학 철학은 철학의 입장에서 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 되게 놀랍더라고요. 들었을 때. 저도 제가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역사학이 있는데 이제 과학기술학이라 그러면은 사회과학 입장에서 과학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대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거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과학이라는 거를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이라는 거를 다른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행위로서 접근하는 문과학문인데요. 제가 그렇게 본 거는 우연이긴 합니다. 인류학을 했는데 이제 제가 하던 분야의 일부가 이제 생식기술, 뭐 시험관 아기니 뭐 대리놈이 뭐 이런 거를 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가지고 포답을 좀 했었고요. 그 발전형 제가 나름대로 되는 거냐면 어쨌든 성이라는 거는 뭐 살아가려면 고립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불가피한데, 근데 성이라는 생각 고립돼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그런 물질자적인 이런 친구들이 제약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조건에서 예를 들면 그런 공동체성들이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커먼이라는 이름으로 뭐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이제 그 공동체성 자체에 아까 부정적인 그런 거는 용법 자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의 어떤 그 공동체성에 대한 문제를 모색해 나가려고 하면 어차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국가의 지원 플러스 시장과의 공존 플러스 기존 공동체 이상의 열린 공동체를 필요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정리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기존 커먼스 논의에 대해서는 이런 거 더 고민 좀 해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돌봄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 좀 더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저는 지금 요약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잘 국가의 지원 플러스 시장과의 공존 플러스 기존 공동체 이상 열린 공동체 추구라는 거, 기존 공동체 이상의 열린 공동체를 추가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딱 와보면 알거든요. 공동체 얘기하는 사람들 다 과거 지키는 얘기만 하지. 실은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거꾸로 비춰져 버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또 미래를 담보하지 못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점에서의 나름대로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결합과 관련된 지점에서 아까 얘기하신 그 지점에서 좀 더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구체화된 얘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묻는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얘기를 띄엄띄엄 해가지고요. 국가의 지원 이거는 이제 커먼스 논의 중에는 국가하고 손을 붙자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커먼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하고의 이제 대립을 통해서 시장, 그러니까 인클로저에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국가와 시장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커먼스 안에서 큰 쟁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국가가 뭐냐라는 때 국가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이해할지 자체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막 추상적으로 뭐 생각을 하면은 왜 국가 거부하고 왜 자율적인 공동체 이런 거 만들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건 사실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시민들이 실제로 그 국가의 일부가 되어서 그 국가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커먼스라는 건 국가로부터 일정한 정도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국가를 거부하고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교육이라 그러면 당연히 교육이라는 건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게 사교육, 그러니까 사교육이 아니라 대안교육, 모든 게 다 대안공동체 교육으로 가기 어렵다. 왜냐면 대안공동체로 다 가려고 그러면 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그 대안학교 같은 거는 이게 국제학교만큼 비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국가와 성을 긋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공공 영역의 공공성을 갖다가 이제 제대로 잘 살려가고 그 공공이라는 거에 공인이라는 게 그냥 국가주의적인 공공이 아니게 그러니까 그 공동체라는 게 열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 관의 공공성이라는 것도 정말 너무 관변 공공성이 아니고 훨씬 더 이렇게 국민들의 요청에 응답하고 열려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전제하에서는 국가 지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서 써야 되고 국가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어떤 여러 가지 영역이 좀 그러니까 있고 다양성을 갖다가 이제 뭐 한다든가 특히 모든 거를 갖다가 다 공공해서 개인들의 필요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정말 이상한 계획 경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점 이거를 시장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제 시장이라는 것 안에서 사람들이 왜 그냥 그러니까 그 개별성이나 창의성이 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다음에 자유로운 교역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영역으로서 공동체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그런 영역을 살리는 거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마르쉐 같은 것도 하고 뭐 어디에 장터 같은 것도 열리고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주 공동체 아까 이제 외부에 대한 비타성도 있지만 사실 관행농업이라는 것은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후 시대에. 그러니까 그 관행적인 농업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가 이제 그 인류세 얘기하면서 인류세를 가져온 그 위기 원인 중에 농업도 꼽아요. 그리고 농업 얘기하면은 농업 얘기 그게 농민신문이었더니 빼달라 그래가지고 뺐어요. 검열 삭제당했거든요. 농업은 빼달라는 거예요. 근데 농업은 진짜 그게 어떤 농업이냐도 우리가 따져야지 농업이라 해가지고 친환경은 아니라는 거는 저보다 더 다들 잘 아실 같고요. 근데 그게 관행농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단작, 그 모노컬처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넓은 경작지에다 하나의 단일한 작물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수출하는 거가 되면서 시장에 의존하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사실 지금 뭐 물류 비용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건 이제 제주에서 껄끄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주의 그 어떤 그것도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시장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에 대해서 교역하는 건 무조건 다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는 먹고 살 길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교류가 중단되고
뭐 정말 뭐 기후변화가 더 극심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너무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기초적인 필요를 갖다가 챙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선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농업에 대해서 좀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근데 거의 미천이 다 천년이 한번 보자. 아까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대 수명이 80세에서 100살이 되고 있는데 저희 20대, 30대 사람들은 최소 50살을 살아야 50년을 더 살아야 자연사를 할까 말까 근데 점점 개인주의화가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커뮤니티가 다 파괴되고 있는데 이런 좀 암울한 미래 상황이 저희는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아까 제주도만큼은 좀 또 다른 시도를 해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좀 이 제주 청년들을 위한 좀 조언이나 뭐 저는 아니 제주 청년의 비전이 조언은 따로 아니 비전 없죠. 아니 청년은 비전을 갖는 시기에 사실 청년이 제일 암울한 시기 아닌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사실 제일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그런 때가 청년 때인 것 같아요. 30년 죽어야 될 것 같고 예. 정말 그러다가 오히려 그 나이를 지나고 나면은 뭐 조금 잘 못 돼도 죽을 일이 많냐 그런 거는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거고 오히려 청년 시기가 저는 더 우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이 비관하고 그런 거는 청년이 낙관적이어야 된다 이데올로기부터 깨셔나고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근데 그냥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죽음의 문제가 50년 후의 문제는 아니시다. 일단 당장에 부모님부터 하시면은 그러니까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잘못하면 그냥 그 집 떠맡으셔야 된다. 진짜 우울하시겠죠.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삶의 원리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50대더라도 지금보다 죽을 준비를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싫어하죠. 그리고 요즘은 그 저기 70대한테도 병원에서 환자들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막 화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서 어르신이다.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청년들이 돌봄 얘기하면은 반응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은 자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돌봄이라는 거는 돌봄을 받는 것도 욕구지만 돌봄을 주는 것도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돌봄이랑 관계를 얽혀 들어가지고 이렇게 독박을 쓰는 거. 그러니까 부모 간병도 시작하면은 시작한 사람이 독박을 써야 되고 아이도 기르기 시작하면 그냥 좀 그렇게 되는 게 그걸 주로 하는 사람이 만 할 수 있거든요. 아이라는 게 20세지 돌려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얘가 뭐 뭘 먹고 언제 자고 어떤 습관이 있고 뭘 싫어하고 그런 걸 알지 못하면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인 간병도 사실 마찬가지죠. 환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얽히면은 이것도 되게 착취적인 노동에 독박으로 계속해서 엮여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피하는 거지. 그러고선 뭘 하시냐면은 고양이 기르시고요. 개 기르시고요. 고양이 개 못 기르면 화분이라도 기르세요. 그래서 반려식물을 그러고서 뭐 반려식물 애도한다고 그러는 글도 봤고요. 20대 청년들. 동물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동차별주의자라고 그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돌보고 살아가는 욕구 그거는 돌봄을 받아야 될 필요성만큼이나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다. 근데 다만 그 관계가 주는 억압성, 비대칭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줄여나갈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는데 청년들이 같이 나서야 되는 것이지 자꾸 저희는 젊고 건강하니까 아직은 돌봄이 저희 문제가 아닌데 거든요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사실은 오히려 나이 먹으면 사실 혼자도 왜 못 멀쩡한 동안 혼자 있어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왜 친밀성이라든가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욕구가 강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청년인 것 같아요. 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느끼는 친밀성에 대한 욕구,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그 지금 얘기하는 돌봄의 정책에 어떻게 하면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게 필요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음 얘기 나오니까 저랑 절친인 도의원 한 명 있습니다. 이상복 의원이라고 최근에 죽음 지능 교육조를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를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희 약간 여튼 오늘 막힘없는 강의 시간 짧았지만 더 세밀한 주제로 제주자치에서 더 따로 모셔가지고 하시면 더욱 풍성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힘찬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점심은 코로나 아직도 방역 안 하는 분들